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 채널의 차치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수술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 진료나 회진 때에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수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진료실에서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을 매우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술 흉터가 두 군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방의 수술은 유방암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겨드랑이 수술은 왜 꼭 해야 될까요? 유방암은 임파선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겨드랑이에 위치한 임파선을 통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겨드랑이에 위치한 길목에 있는 감시 임파선을 일부 떼어내서 유방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술적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의 전이 여부를 확실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술 전에 초음파와 유방 MRI 영상까지 찍어보는데도 겨드랑이 임파선의 전이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진 문헌에 따르면 수술 전에 시행하는 영상검사들의 임파선 전이를 예측하는 민감도는 대략 8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상검사에서 수술 전에 겨드랑이에 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할 때 감시 임파선 생검수를 해서 전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단 당시에 영상검사에서 임파선의 전이가 확인된다면 대개 선행항암 치료를 해서 전이암을 미리 치료하고 나서 수술을 합니다. 특히 헐투 양성이거나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죠. 선행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임파선에 암의 전이가 남아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림프절 곽청술을 해야 합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곽청술이란 겨드랑이 임파선의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감시 임파선 생검술은 서너 개 정도의 임파선을 제거해서 확인하는데요. 곽청술은 10개 이상의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당연히 림프 부종이라든지 신경 손상 등의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올라가겠죠.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겨드랑이 임파선 곽청술은 매우 흔하게 시행됐습니다. 진단 당시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고요. 선행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임파선에 전이 암세포가 없어진 경우에도 상당수에서는 곽청술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약제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보조 방사선 치료가 유방암의 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곽청술을 생략해도 안전하겠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임파선 곽청술이 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요. 심지어는 수술 시 감시 임파선 생검술에서 한두 개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더라도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들에서는 더 이상 임파선 곽청술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조건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유방암 수술 전반에 걸쳐서 도드라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술 범위를 줄이고 광범위한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최근 치료의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겨드랑이 수술도 과거에는 림프절 곽청술을 반드시 해야 했던 환자들을 감시 임파선 생검술로 대체하고 심지어 아주 일부의 환자군에서는 감시 임파선 생검술조차도 생략하는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수술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과거에는 영상진단 기술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유방암이 직접 만져져서 진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피부에 가까운 암이고 육안으로 보이다 보니까 아예 유방을 깨끗이 제거해버리면 병이 완치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방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고요. 겨드랑이 수술 부위 역시 림프절 곽청술이 많이 시행되었죠. 그러나 유방암이 수술로는 전부 완치되지 않는 전신질환이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고
이와 맞물려서 다양한 전신치료 약제들이 눈부시게 발전되면서 현재는 유방암의 상당수는 수술 자체보다도 수술 후의 보조치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과 맞물려서 겨드랑이 수술의 범위에 있어서도 매우 빠르게 치료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비엔나에서 열린 생갈렌 컨센서스 연구자 미팅에서 발표된 사운드 연구에 의하면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홀2가 음성인 조기 내강형 루미날 타입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암의 크기가 작고 수술 전 초음파에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는 겨드랑이 수술을 아예 생략해버려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직 추적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고 주로 서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중 음성 유방암이나 홀2 양성인 환자들의 비율이 다소 낮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추적 결과는 반드시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외과 의사들은 모든 환자들에서 겨드랑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한국유방암학회 등록사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발표한 임상연구에서도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에서 예후가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 일부의 환자군에서는 겨드랑이 수술을 아예 생략해도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노인 환자에서는 유방암 그 자체로 인한 사망보다도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 환자에서는 겨드랑이 수술을 생략해도 재발과 생존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겨드랑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발표한 유방암학회 데이터는 미국 종양외과학회의 Choosing Wisely, 즉 현명한 선택이라는 캠페인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모든 유방암 환자에서 반드시 똑같은 수술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겨드랑이 수술이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곽청수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림프절 곽청수를 시행한 환자에서 많게는 30%에서 8에 비가역적인 림프 부종이 발생하고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는 감시 림프절에서 1개 혹은 2개까지 유방암 세포 전이가 나오더라도 겨드랑이 곽청수를 하지 않고 이를 수술 후 방사선 치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발표된 G0011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인데요. 이후로 겨드랑이 곽청술의 시행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에는 심지어 수술 전에 선행항암 치료를 한 환자군에서도 수술 시에 3개 이상의 감시 림프절에 암 전이가 없는 게 확인된다면 겨드랑이 곽청수를 생략해도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모든 환자에서 동일한 광범위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일부 수술을 생략하거나 수술의 범위를 축소하는 추세로 유방암 수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흉터가 하나로 줄고 수술에 따른 심한 합병증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의료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유방수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유방수술은 크게 부분절제술과 전절제술로 나뉘게 되는데요. 암의 크기와 주변의 의심스러운 병변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환자마다 가슴의 크기가 각각 다른데요. 같은 크기의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가슴이 작은 환자에서는 유방 보존술의 미용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절제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미세석회화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거나 MRI상 의심스러운 음영 면적이 넓게 관찰되는 경우에 피부 주변에까지 암이 번진 염증성 유방암 등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방 전절제를 해야 합니다. 전절제술의 방법은 성형 복원술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크게 나뉘어집니다. 복원술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유두 보존 유방 절제술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두에 매우 가까이 암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유두를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이때는 피부 보존 유방 전절제술을 선택합니다. 만일 성형 복원술을 안 하기로 한 경우에는 피부와 유두를 포함하여 유방 조직을 전부 제거하는
전통적인 유방 전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로봇 내시경 유두보존 전절제술의 경우에는 5cm 정도의 아주 작은 겨드랑이 절개선 하나로 유방을 모두 제거하는 수식입니다. 미용적인 장점이 매우 뛰어나서 예방적인 유방 절제술이나 상피내암을 포함한 초기 유방암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수술의 경우 아직 장기적인 추적 생존 결과가 다소 부족해서 2기 이상의 특히 선행항암 치료를 시행받은 재발의 고위험군의 환자들에서는 저는 다소 선별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수술의 안전성과 생존 자료에 대한 전향적 임상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미래에는 다양한 로봇 기구들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이 더욱 발전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유방 보존술이 가능한 환자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에 비해서 가슴이 작은 분들에서는 생체에 적합한 보형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미용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전절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ADM이라고 부르는 시트나 메쉬 모양의 보형물을 넣으면 심각한 부작용 없이 미용적으로 매우 뛰어난 보존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종양 성형 수술의 일부 기법을 가미하면 꽤 넓은 면적의 유방을 떼어내더라도 성공적으로 유방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 유방 조직을 부분적으로 박리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들도 있고요. 유방 말고 복부나 흉부의 조직 중 일부를 떼어내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수술 테크닉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 유두 유륜 주변으로 절개선을 넣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요. 이는 유륜의 피부가 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1년만 지나도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최신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면 유방암 수술 흉터로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미용 효과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성성의 중요함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 후에 여성성 상실에 따른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암 치료 여정에 장기적인 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의 문제는 암 치료의 수능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방암의 기나긴 치료 여정에서 수술이 차지하는 이 첫걸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 역시 최대한 만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수술 후에 환자들이 흉터에 만족하실 때입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 수술의 최신 지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음식과 식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응원과 질문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차 교수를 힘이 나게 합니다. 오늘도 희망차고 개운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으라차차 감사합니다.